쫄아라. 그래서 F66번 한번 볼게요. 요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 그래서 F66번 볼 건데, F66번은 일단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fx가 잡혀 있잖아. fx가 2배의 코사인 3x의 플러스 b고,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치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x 플러스 b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됐을 때 이 t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 건데, t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기 전에 x에 대한 범위를 먼저 보면, x에 해당하는 범위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했을 때 2분의 파이에서부터 a까지였니? 이렇게 아마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맞아? 맞지?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갔을 때 t에 해당하는 범위는 2분의 3파이의 플러스 b에서부터 3a의 플러스 b까지가 우리 t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sin t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y는 2sin t라고 바꿀 거고, 이 y는 2sin t에 해당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코사인이죠. 정신 안 차리죠? 그럼 코사인 t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한 번 꿀렁에 한 번 더 갈게. 괜찮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t에 해당하는 범위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2라고 잡았을 때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에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여기에 2분의 5파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잡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보면 b에 해당하는 요 값은 미지수인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잡혀 있어요. 맞아?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잡혀 있고, 그럼 따라서 봐봐. 정의역 t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왼쪽 하한선이, 이 하한선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2분의 3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의역에 대한 시작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어? 이런 상황에 절대값이래.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이 잡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리 각각에 해당하는 1과 마이너스 루트 3을 우리가 먼저 그어놓고 생각하면, 여기가 1이라고 우리가 한번 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봤을 때 괜찮아? 그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함수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떤 식으로 잡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잡혀야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잡히면요, 이렇게 잡히면 최소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로 잡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럼 가능한 건 우린 얘거나 여기거나 여기거나 이런 후보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근데 봐봐. 우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시작하는 왼쪽 끝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밖에 없어. 됐어요? 그럼 따라서 얘가 봐봐.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잡을 건데 괜찮니? 맞아?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려면 t의 값은 원래 몇이어야 돼? 3분의 파이여야 돼. 그치? 근데 그 3분의 파이는 어디야?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 건데? 2파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값이 2분의 3파이의 플러스 b와 같아지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계산? 됐어? 왜? 여기가 얘잖아. 맞아?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여야 돼? 여기여야 된다고요. 맞지?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b가 3분의 파이에서 얼마만큼, 한 주기만큼 진행한 곳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서 b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b값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누굴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t가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값 하나 찾고 거기에서 주기 2파이 더해서 똑같이 a 값 구해주시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요거 되셨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계산을 해주면 이건 그냥 이제 내가 쓸게요. b의 값이 a의 값은 3분의 2파이가 나올 거고 b의 값은 6분의 5파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 곱해서 계산하시면 마무리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치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 중에서 핵심이야. 이거 범위가 정역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b라는 시작 지점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서 그럼 후보가 얘밖에 없네 이렇게 확정이 나는 거야. 되셨어? 원래는 경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확정이 난 거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러한 후보가 2개, 3개 나타날 수 있고 그럼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합을 구하는 과정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후보는 늘어날 수도 있어.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됐죠? 7번? 아니, 요거 이해돼요? 요 정도? 요게 이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프는 요거 한 문제 풀고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괜찮지? 숙제가 91번까지였었고 요 뒤에 있는 거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거 몇 문제만 풀고 갑시다. 지운다잉. (93번) 볼게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이거야. A와 B가 자연수예요. 얘들아, 이거 정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친구들이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체크해놔야 돼. 왜냐면 실수가 아니라 정수랑 자연수면 우리가 보통 대입해서 경우를 찾아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혹은 대입을 해서 노가다 띄어서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타나면 이거는 체크해놓고 넘어가셔야 돼. 알겠지? 이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fx가 e sin ax 플러스 b에 대한 절대값인데 요 놈이랑 누가 만나야 되냐면 y는 1과 만나야 되고 y는 1과 만나도록 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해야 돼? 교점이 10개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지? 얘네 교점 10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b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맞아? 그럼 얘를 우리가 바로 절대값까지 고려하기가 조금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려고 해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부터 그릴 건데 문제는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처음에 뭐를 모르냐면 b에 대한 값을 몰라. 그래서 y는 b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괜찮아? 요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그런 뒤에 지금 e sin ax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꿀렁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상하는 어디로 잡히게 되는 거냐면 요 상하는 b 플러스 2로 잡히게 되는 거고 요 하한이 b 마이너스 2로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괜찮아?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런 뒤에 봐봐. 우린 지금 여기에서 x 앞에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를 뭐라고 볼 수 있어? a분의 2파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거 맞지? 맞아? 우린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2파이까지 가는 동안 요 주기가 몇 번 반복된다는 뜻이야? A번 반복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되니? 지금 주기가 몇이니까 A분의 2파인데 우린 그래프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 꿀렁이 몇 번 있다고요? A번 있다고. 이거 이해되셨어? 요렇게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됐지? 자, 이렇게 됐어.
우린 이때부터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너희가 보통 잡아야 되는 기준은 A 주기가 아니라 요 놈이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돼? Y는 B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잡아놓고 이거는 좌우폭은 그냥 수치만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가는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는 케이스는 대체로 누구를 기준으로 요 더해지는 상수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대체로 이런 형태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린 자연수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B가 1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거 되셨어? B가 1일 때를 가정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 맞지? 얘가 1이 되고 요 놈은 뭐가 돼요? 요 놈은 3이 돼요. 요거 이해됐니?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봐.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X축이 여기 있을 거야. 맞아? 여기가 X축. 얘가 X축이 되고 절대값을 씌워서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y는 1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게 한 주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얘가 반복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됐어? 얘가 반복된다는 뜻이고 그럼 봐봐. 우린 이제 얘가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첫 번째 0일 때 y는 1과의 교점 생겼어. 맞아? 그 다음 하나, 둘, 셋 추가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이거 이해되지? 그런 뒤에 얘가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잖아. 맞지?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추가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하나의 주기가 진행될 때마다 교점이 몇 개씩 늘어나? 4개야, 3개야? 3개씩 늘어나. 맞지? 처음에 여기까지의 교점이 몇 개였고 4개였고 그 다음 몇 개씩 늘어난다고요? 3개씩 늘어난다고. 맞니? 그럼 몇 번 꿀렁였다는 이야기예요? 3번 꿀렁였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몇 번 반복됐으니까 3번 반복됐으니까 A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1일 때는 A의 값이 3이 된다. 라고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돼? 된 것 같아. 너 필기 안 해도 돼. 질문 안 해. 거기야 진짜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자연수 B에서 1 다음은 누구야? 이거 우리 아들도 알아. 빨리. 그래. 우리 아들이랑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24, 25까지 세요. 우리 집이 24층이거든. 맨날 엘리베이터 타면 아저씨나 아줌마들 보고 우리 24층 사는데 이래. 옆에서 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놀러 오래. 보는 사람마다 놀러 오래. 왜 놀러 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자, B가 2가 돼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 쓱 지우고, 쓱 지우고. 요거 한번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B가 2가 된대요. B가 2가 되면 요 하한이 뭐가 돼? 0이 돼. 상한은 뭐가 돼? 4가 돼. 그럼 X축이 여기가 되는 거야. 맞니? 그치? 그럼 Y는 1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Y는 1이 되는 거야. 맞죠? 노란색 그래프는 이전 친구야. 그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됐니?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한 번 꿀렁였어. Y는 1과의 교점이 몇 개? 2개. 맞아? 그럼 이거 몇 번 필요해요? 5번 필요해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야 돼요? A는 5가 돼야 돼요. 요거 이제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봐요. 우리 B의 값은 뭐가 되고요? B의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쵸? 맞아? B의 값이 3이 되면 그 다음은 요 X축을 지우게 되면 B-2니까 B-2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돼. 한 칸씩 계속 내려가는 거야. X축이. 얘는 이제 뭐가 돼? 얘는 5가 돼. 그치? 뭐래? 1이래. 이상한 소리 하죠?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냐면 X축이 여기 있어요. 맞아? Y는 1은 어디 있어요? Y는 1은 여기 있어요. 누구랑 만나? 지금 주어져 있는 사인 함수의 최소값이랑 만나는 지점이 누가 되는 거야? Y는 1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교점 10개 생기려면 10번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B가 뭐일 때? B가 3일 때 A는 10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그럼 얘들아 B가 4가 되면 어떻게 돼? 안 만나요. 그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을 때 특히나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상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누가 더해진 상수를 기준으로 너희가 나열을 하다 보면 패턴이 찾아지거나 금방 끝나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나열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93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대값, 최소값, 얘네 합을 각각 더해서 정답은 17 나올 겁니다. 정답 4번이요. 되셨죠? 오케이, 됐고. 95번은 얘들아 체크해놓고 조금 이따 한번 풀고 안 풀리면 질문하세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삼각함수 변환, 요 각 변환하는 거 관련돼서 문제를 풀 건데 108번만 볼게요. 지워도 돼? 아, 지우기는 했는데. 지워도 돼요? 건이 지워도 돼요? 오케이. (8번) 자, 3의 사인 제곱에 세타 플러스 3분의 2의 파이고 요 값이 8배의 사인의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치?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어떤 거는 잘 풀리냐면 이런 건 잘 풀려.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주는 이 친구가 2분의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우리가 할 줄 알잖아. 그치? 맞아. 이런 거는 우리 아는 거 맞아?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 사인 함수를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지거나 빼지는 여기가 시작하는 위치야. 그리고 세타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이라고 설명하거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에서 시작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야. 그러니까 요 함수라고. 이 함수는 누구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랑 같은 거야?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같은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누구야? 코사인이야. 그치? 요렇게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다 풀려. 단 탄젠트는 내가 어떻게 보자 그랬어?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래요. 얘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보자고 내가 말씀드렸었어. 맞지? 그래서 따로따로는 우리가 할 줄 알잖아. 이게 왜냐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라서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나눠서 요거 변환시키고 요거 변환시켜 주시면 된다. 오케이? 요것만 친구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면 지금 3분의 2 파이랑 6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럴 때는 그냥 잡혀있는 거 아무거나 치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치환을 해주면 요 세타 플러스 3분의 2 파이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봐. 됐어? 이렇게 치환을 해봐. 그러면 이항시켜서 세타 값은요 t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이해돼? 저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써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3배의 사인 제곱 t는 8배의 사인 t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의 플러스 6분의 파이어 이렇게 될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올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디서? 우린 사인 함수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요거는 할 수 있죠. 준하야,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t값 구하시고 t값을 통해서 세타 값 구해서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되셨나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이런 형태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옆에 있는 대칭 구도 잡는 거는 친구들이 할 줄 아니까 너희들은 남아서 할 거야.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도 풀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가서 119번을 볼게요. 119번이 아마 마지막 풀이가 될 것 같아요.
119번이고요. 갈까요? 자, 119번에서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있는 두 점 p와 q가 있고 a점이 1,0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단위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맞아? 이렇게 단위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 이거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렇게 볼 건데 P랑 Q라고 볼 거고요. 이때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P의 동경까지 해당하는 요각을 세타1이라고 잡을 거고 요각을 내가 세타2라고 잡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문제 내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P점은요. 원을 따라 움직일 건데 매 초 3분의 2파이씩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럼 봐봐. 매 초 누굴 따라서 움직일 거냐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건데 맞아? 그럼 얘는 이 A점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몇이 되는 거냐면 이 거리는 3분의 2파이 T가 될 거라고요. 요거 이해돼요? 맞지? 근데 이게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아니야? 맞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냐면 R세타예요. 되셨어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뭐를 구하게 되는 거냐면 세타1은요 3분의 2파이의 시간을 곱한 값과 같아지게 돼요. 맞아? 이렇게 잡히고 그럼 세타2는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2배니까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지금 내가 한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각각 P점과 Q점을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표현해주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 값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여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게 돼 원래. X좌표 표현하는 거. 요거 이해되지? 맞지? 그러면 P점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2파이 t가 되고 사인 3분의 2파이 t가 돼요. 맞아? Q점에 해당하는 좌표도 우리가 잡아보게 되면 코사인 3분의 4파이 t가 될 거고요. 사인 3분의 4파이 t가 될 거예요.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좌표계라고 해요. X, Y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좌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풀었을 때 편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많이 사장되기는 했었어.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번 표현해주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Y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 문제에서는 얘네 뭐라고 하냐면 봐봐. P점과 Q점이 만나는 게 아니라 Y좌표가 같아지는 순간을 봐달래. 맞아? 맞아?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는 거냐면 Y좌표 얘네잖아. 사인 3분의 2파이 t라는 값이랑 사인 3분의 4파이 t라는 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t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너희들이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그래프라는 놈을 그려볼 거야. 됐니? 누구부터 그릴 거냐면 얘에 대한 그래프부터 그릴게.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아요? 맞아? 여기가 몇이게? 3. 그지? 맞지? 자, 그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놈과 요 놈은 지금 t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몇 배? 2배. 그럼 주기 반으로 줄어야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맞니? 그리고 얘네가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요? 됐지? 자, 몇 번 만나? 3초마다 몇 번씩 만나냐면 한 번. 맞지? 2번, 3번, 4번 만나요. 맞아? 3초에 4번 만나. 그럼 얘는요, 시작할 때 같은 위치였던 거지, 이건 만난 게 아니잖아. 만났다라는 건 0초보다 지났을 때, 양수값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총 몇 번 만나요? 4번 만나죠. 그치? 우리는 몇 초까지? 100초까지. 100초까지는 3초가 몇 번 반복돼요? 33번 반복돼요. 그리고 몇 초가 필요해요? 1초가 필요해요.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 3초마다 몇 번씩 만난다고요? 4번씩 만난다고요. 그러면 얘가 총 몇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고, 4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뭐? 1초 진행시켜야 되잖아. 맞아? 1초 진행시키면 얘보다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이거 따지고 보면 얘들아, 봐봐. 그냥 너희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네. 여기가 4분의 3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1초면 이쯤에 잡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교점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번 약간 지금 너의 그 웃음은 약간 띠꺼운 웃음이거든? 왜 웃었어? 뭐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일단 내가 너희들한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건 원 좌표계를 통해서 XY 좌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 원 좌표계를 통한 Y 좌표 값이 서로 같아지는 순간 sin 3분의 2파이t랑 sin 3분의 4파이t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개수를 찾는 과정이 되는 건데, 뭐 다르게 고민하면, 이론적으로 고민하면 친구들이 또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프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in 3분의 2파이t는 3초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고,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3분의 4파이t는 3초까지 주기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주고 나니까 교점이 총 4개가 생기게 되고, 이 3초가 몇 번 반복이 되니까 33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초를 추가해줬을 때 교점 하나가 추가가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됐어요? 번이야, 조금만 더 반응해줘. 알았지? 정우찡? 된 것 같아요? 질문 없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 친구들 숙제는 131번까지. F 131번까지가 그래프 단원 숙제가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친구들 삼각함수의 활용 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가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맞지? 좀 어려웠을 거고, 너희가 질문을 좀 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풀이를 숙제 파트에서 좀 해드리고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좀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49번. 이거 잘 했어? 잘 됐니? 아직 안 풀었어? 나는 반원이다. 아닌 것 같다. 난 반원이다.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힌트만 주고 튈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 지금 90도래. 90도 아닌데? 여기 90도래. 괜찮지? 괜찮아? 여기 90도라고 잡혀있고 지금 DE의 길이랑 EB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잡혀있고,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써먹는 거고, 나는 지금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요각을 구할 거거든?
이 각을 구할 건데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봐봐. C에서 A까지 선을 긋고 A에서 E까지도 선을 이렇게 그었어. 괜찮니? 그럼 요 각은 몇이야? 이 각이 45도가 돼야 돼. 왜 45도가 되냐면 봐봐. 원주각의 기준은요. 호거든. C에서부터 E까지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여기야. 맞지? 그럼 얘에 대한 요 각이 원주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여기가 이해됐지? 그래서 요 각이 45도가 돼요. 괜찮아요?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 기준은 호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A, E, D, C 삼각형은요.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사각형. 숫자를 못 세서. 사각형이야. 됐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이 몇이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135도가 돼. 괜찮니?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맞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럼 여기 C에서부터 E까지에 대한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찾았니? 그지? 이때 CD랑 DE에 대한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라고 나와서 여기를 T라고 잡고 여기를 루트 2T라고 잡으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거나 사인 법칙 이용해도 문제가 마무리가 돼야 될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사인 법칙 써야겠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T값 잡아주시고 문제 쭉쭉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렇게 해서 49번은 여기까지 일단 힌트 제공할 거고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죠? 응.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요. 62번 볼 거예요. (62번도) 좀 어렵지. 나는 반원이다. 아무튼 이건 너무한데?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A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랑 D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얘네 길이는 지금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여기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삼각형 CAB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각 CAB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래요. 됐나? 이렇게 잡혔죠. 자, 더 써먹을 게 있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C에서부터 E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이거 고민해본 아까 하나 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디까지 했어요? 못 푼 건 내가 봤어. 어디까지 생각했어?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아서? 21번이잖아. 21번이면 못 푸는 문제야?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보통 잡아야 되는 건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잡을 게 크게 몇 가지냐면 2가지야. 첫 번째는 직각이 되는 도형을 찾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A에서부터 B까지가 지름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놓는 게 좋은 편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너희가 C에서부터 B까지 선을 그으셔야 돼.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A에서부터 C까지도 원래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런 거 그어놔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그릴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단 등장을 하냐면 직각삼각형이고 요 세타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2라고 잡혀요. 바로. 맞죠? 그러면 D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길이도 몇이 돼요? 2가 될 거고요. A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몇이 되냐면 얘가 4가 돼요. 맞아요? 그지? 그러면 누가 구해지냐면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구해져요. 맞니? 이거 구할 수 있어요? CD의 길이는 뭘로 구해주면 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주면 돼. 맞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했을 때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는 너희가 다 구해주게 되면, 계산은 조금 귀찮아요. 3분의 2 루트 33이요. 이렇게 잡혀요.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괜찮니?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고. 자, 그런 다음 우린 얘를 구해야 되잖아. 요 X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그치? 이건 어떻게 구하고 싶어? 어떻게 풀면 좋을까? 22? 뭐? A. AC 값을 구한다고? 네? 아니면 삼각형. 아, 요 삼각형으로 구한다고? 요 삼각형으로 구하려면 누가 필요한데? 몰라요. 얘가 필요하지. 아, 네. 맞지? 사인 법칙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사인 법칙은 외접하고 있는 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반원이 아니라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베타라고 보게 되면 얘들아 똑같아. 호가 고정이니까 여기도 베타야. 맞니? 맞아? 근데 봐. 얘네 뭐래? 평행이래. 그치? 얘 누구야? Z야. 그럼 뭐가 돼? 어가 돼. 이해됐어? 요렇게 풀리게 되는 거야. 그럼 봐. 너희 C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직각삼각형 다시. C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맞지? C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 구해놨지? D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도 구해놨지? 그러면 코사인 베타 값, 사인 베타 값 너희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이러고 넘어가면 돼. 요거 이해됐어? 건이야, 지금 오늘은 네가 제일 소중해. 다른 애들은 오늘 좀 덜 소중해. 미안하다. 내가 오늘 괜찮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베타 값 있잖아. 너희가 베타 값을 구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가 이렇게 풀었으면 베타 값을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지 않을까? 맞지?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해야 되잖아. 지금 약간 망한 거 같지 않아, 인생? 그치? 근데 이래도 구할 수는 있어, 없어? 구할 수야 있겠죠. 근데 기분 나쁘기 시작했잖아, 그치? 이럴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CDB 삼각형 자체에서 얘 자체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나아요. 여기를 너희가 알파라고 잡아주면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이해돼? 그럼 봐. 사인 알파분의 대변의 길이인 얘가 올라오는 거야.
사인 베타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요 값 아니까 이게 계산하기 훨씬 편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값을 구하는데 너희가 요 상황에서 뭐만 쓰려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 풀이가 진짜 까다롭게 바뀌어요. 계산이 다르거든. 근데 사인 법칙으로 넘겨서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사인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어, 사인 알파 음. 3분의 1이라는 어디서 나는 요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62번 문제를 봐주셔야 되고, 이거 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 조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사인 외접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아니야. 사인 법칙은 같은 삼각형이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외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정보까지 써먹으려면 봐봐. 요 삼각형 자체만 네가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정보만 이걸 구하고 싶은 거고 얘에 대한 정보밖에 모르잖아.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는 그냥 x값을 못 구해. 거기서 구하려면 다른 파트너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해. 근데 지금 없지. 그럴 때는 그 외접하는 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네가 풀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한 과정은 뭐냐면 내가 사인 베타를 구해서 x의 값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 얘는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랑 사인 b분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누굴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야. 됐어? 똑같이 얘는 외접하지 않은데도 써먹은 거고 얘는 외접하기 때문에 지름의 정보를 써먹는 거야. 차이 이해돼요? 됐어?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친구들이 조금 열심히 풀다가 64분도 질문 많긴 한데 이건 그냥 넘어갈 거야. 친구들 조금 고민하고 안 되면 질문 다시 해주세요. 해주시고 아마 너희가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79번. 요거 오늘 내 시험에 냈는데 풀었니? (79번) 풀었어? 본 기억은 나니? 오답 수정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아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C에서부터 F까지, F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맞지? 요거 구하고 싶은 거고 그 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고 A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고 요 각을 세타라고 봤을 때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8분의 1이래. 얘들아 이거 약간 기시감 드는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봤던 기억나요? 어디서 봤는데? 앞에 51번 문제 봐봐. 똑같죠? 51번 보여요? 똑같이 생긴 거야. 그리고 얘는 삼각형이 자주 나와, 알겠지?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를 구해주면 B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요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건데 하나만 더 할게. 내가 좀 이따 뭐도 풀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91번도 풀 거거든? 91번 문제 미리 한번 보자. 91번 문제도 보시면 지금 보면 BC 길이 4죠. BA 길이 5죠. 그리고 ABC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값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얘 그럼 AC 길이 몇이야?
6이야. 이거 똑같은 삼각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변의 길이가 정수가 너희가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럼 평가원에서도 그런 거 고려해서 삼각형을 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고 나면 낼 수 있는 삼각형이 한정적으로 바뀌어서 이 삼각형은 그런 너희가 자주 만나게 될 삼각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나중에 지금 삼각형 정리하고 있거든. 다 정리되면 너희한테 그거 정리된 표 한번 알려줄 테니까 그거는 알고는 있으세요. 외우면 편한 거고.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B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요 6이라는 길이를 D가 1대2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니까 B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2가 되고 C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되셨나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지금 X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맞지? X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얘를 알파라고 잡아줬을 때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4 코사인 알파랑 같아야 돼요. 맞아요? 맞지? 이 알파랑 같은 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얘가 알파야. 왜? 얘가 기준이 되는 호가 되는 거거든. 됐니?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돼. 끝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할래? 우리 목표는 얘야. 요게 필요해. 그치? 그럼 이제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린 누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냐면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누가 필요한 상황인데? A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뀐 거 맞아? 맞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코사인 법칙을 어디서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 하나랑 변 3개 중에서 하나가 부족할 때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요 때는 각도 모르고 한 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못 써.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ABG를 각 ABD를 어디서 구할 거야, 이거? A, AEC? 요 삼각형으로 얘를 구한다고? 너무 돌아. 근데 저기서 구한다고? 아,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요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라는 거 이용하자라는 이야기죠. 맞죠? 근데 나는 자, 괜찮나? 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진행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 ABC 삼각형 자체 내에서 우리가 뭐를 한번 써볼 거냐면 사인 법칙도 쓸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어요. 그걸로 이 정보를 찾아내는 게 보통은 나을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볼 거냐면 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잖아. 그럼 사인 세타는 몇일까? 요쯤 되니? 됐지? 그러면 봐. 사인 세타분의 B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누구랑 같으냐면 사인 B분의 5랑 같아야 돼요. 맞니? 그치? 이렇게 같아지게 될 거고 그럼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8분의 3루트 7이고 B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6이 되니까 이걸로 우리가 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니?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코사인 값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코사인 값은 우리가 그냥 내가 다 계속 알려주는 거야.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최적화인지도 몰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 정보를 전체 큰 삼각형에서 차라리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 너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사인 B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도 접근이 가능하냐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진행하면 돼. 그럼 2배의 양변을 곱해. 그리고 양변 제곱을 더한 뒤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요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치? 그럼 이 코사인 값을 구해주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L 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알파 값 잡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형태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됐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많아요. 도형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편한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 문제는 사실 계산이 좀 많은 형태의 문제야. 그리고 풀이 방향성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쨌든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 A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루트 11이 나와요. 루트 11이 나오고 그 다음은 친구들이 공식 써서 코사인 알파 값 구하고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하나씩 하나씩 친구들 해주시면 되니까 이건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법이 좀 많아요. 어쨌든 요게 쭉 계산을 하면 이게 22분의 23 루트 11이 나와. 그래서 답이 더러워요. 여기까지 계산되면 그 다음은 친구들 풀 수 있지? 아닌가? 풀 수 있죠? 풀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정답이 22분의 23 루트 11이 나오면서 정답이 45가 돼. 여러분 마무리만 친구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첫 번째로 얘들아 요 삼각형 4대 5대 6에 해당하는 요 삼각형을 암기하자 알겠지? 계속 나올 거야. 이건 암기해 주시고 알면은 코사인 법칙 하면 어차피 BC 길이 구할 수 있지만 그냥 그 과정을 한번 생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생략해 주시면 되고 1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90도라고 잡혀있고 CD 길이가 4니까 직각삼각형이라서 4배의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는 거에서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야. 맞지? 이렇게 되고 알파 값은 뭐에 의해서? 호가 고정이기 때문에 원주각에 의해서 요각과도 같아지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쓰셔도 상관없고 사인 법칙 반복적으로 쓰셔도 되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게 됐을 때 A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의 정보가 주어져야 될 거고 그런 뒤에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알파 값 구하면 문제 푸는 게 이 형태로 푸는 게 제일 계산은 깔끔해요. 계산을 깔끔하고 사인 법칙 반복해서 문제를 푸셔도 코사인 알파 값 구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 그냥 생각이 미치는 방향으로 그냥 끝까지 계산하는 힘을 기르는 게 낫기는 합니다. 알겠지? 내가 풀이를 여러 개를 설명을 해줘도 친구들이 시험 당장에서는 그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 너희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으로 그냥 쭉 끝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방향만 맞으면 그건 나한테 검토받고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요 삼각형의 결정 요거는 친구들 잘 할 줄 아나? 81번 문제. 괜찮니? 요거 한번 해줄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그리고 볼게 88번 문제 볼게요.
88번인데 내가 큰 원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은 요 놈만 우리가 먼저 그려볼게. O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가 될 거야. 됐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뒤에 내가 A에서부터 쭉 선을 긋고 이쯤에 C가 등장하는 것 같아. 괜찮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선을 다 그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가 H래요. B에서 AC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가 등장하고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그렇네. 자, 이렇게 지금 됐어요. 지금 이번 문제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요 큰 접시가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인 부채꼴이야. 그치?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야 돼. 자,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되니? 그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O에서부터 A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가 2가 되고 O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도 2가 돼요. 그러면 요때 나는 얘네를 반으로 자를 거거든. 괜찮아? 얘 반으로 잘라볼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거 전부 다 똑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될 거니까 맞아? 그래서 각각의 길이가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주어지게 돼. 됐니? 자, 문제를 볼 건데 BAP에 해당하는 요 각의 크기가 지금 몇이냐면 요 각이 6분의 파이거든요. 그쵸? 이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맞아. 그리고 봐. 이렇게 내려주면 ABH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각의 크기가 몇이 돼야 돼? HBA 요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이거 맞아요? 그지? 요거 3분의 파이가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야. 얘는 30도, 60도, 90도짜리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지. 2인 자리가 얘잖아. 그럼 H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이거 맞아요? 그치? 그럼 봐. 요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M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몇이냐면 루트 2고요. B에서부터 H까지 해당하는 길이로 루트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2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3분의 파이가 돼. 우리 이런 걸 어떤 삼각형이라고 하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맞니? 그치? 그럼 얘도 몇이 되는 거야?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루트 2가 되면 봐. O에서부터 M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도 루트 2였지. H에서부터 M까지 해당하는 길이도 루트 2였지.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O에서부터 H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를 알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요 중심각의 크기, 요 크기만 있으면 돼. 요 각의 크기만 있으면 돼. 맞지? 아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90도에서 몇 도 빼는 거예요? 60도 빼는 거야. 몇 도요? 30도야. 이러면 우리 O에서부터 H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누굴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됐어? 그래서 2번 문제가 다른 형태로 풀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지워지게 되고 도형 성질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깔끔한 형태. 그래서 요렇게 친구들이 연습하자. 알겠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B가 아니라 E.
그렇지? 많이 보는 삼각형이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면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4고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5가 되면서 우리는 A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몇이 된다고? 6이 된다고요. 맞지? 그래서 친구들이 일단 첫 번째 기억 보기는 우리가 삼각형을 알고 있으면 계산도 안 하고 해결 가능. 혹은 너희가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요 각 B에 해당하는 코사인 2x에 해당하는 값이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AC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기는 한다. 알겠지? 근데 요 정도는 우리 별거 아니니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요 정도는 친구들이 봐주시면 되고 자 갈게 이 C 길이가 뭐가 되니까 호가 되거든요. 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EC 호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X라고 잡혀 있어. 그럼 EC를 호로 하는 원주각은 전부 다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X가 돼. 맞니? 똑같아. A에서부터 E까지에 해당하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 X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도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AC 삼각형은 그림은 아닌데 어떤 삼각형이란 뜻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란 뜻이야. 그래서 니은이 참이 돼. 오케이? 다음 여기서 봐봐. 요각의 크기를 찾을 거거든. 요각의 크기는 얘에 대한 외곽이잖아. 그치? 그러면 x랑 y를 더해서 여기가 x 플러스 y가 되겠죠. 맞아? 근데 여기도 각의 크기가 몇이야? x 플러스 y지.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돼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따라서 ED의 길이랑 AE의 길이도 또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야. 요거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E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우린 얘네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요 각의 크기만 이제 주어지면 되는데 이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x야. 맞아? 맞니?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고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기 때문에 합이 몇이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따라서 얘를 우리가 2x라고 잡았으니까 요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x는 얘가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런 뒤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ACE 이등변 삼각형에 우리가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t값 구해주시면 문제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t의 값이 4가 됩니다. 2에서부터 d까지 해당하는 길이.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도형에 대한 성질이 제법 나오고 사실 그냥 들으면 별거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중등 도형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랑 같이 등장하면 써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이 91번 문제가 당시 학평에서 15번에 나왔을 때 오래 걸린 친구들은 20분씩 걸렸고 빨리 푸는 친구들은 2분 컷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형을 너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편안하게 시험이 진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 한번 해두시고.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친구들 요 뒤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까지는 내가 숙제로 내줄 거라서 숙제는 104번, G104번. 되셨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